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동문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히 저희 회사가 뭐 대기업, 공기업계 임직원들 전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 상담 전 상담해서 리모델링해서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자금들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크신 분들은 리스크 있게 투자하기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뭐 은행에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또 선뜻 예금으로 이렇게 하기도 힘든 그런 좀 이렇게 목돈들이 있습니다. 단기 작게는 뭐 몇천만 원, 뭐 많게는 뭐 몇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기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단기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이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전문가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찬혁, 김문수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임직원들 전문 컨설팅 해보니까 단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 설계사로서 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좀 해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대 때는, 초년생 때는 이제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빡빡하잖아요. 네. 하다가 특히 이제 대기업 분들 보면 돈이 점점 쌓여요. 미파악 지출도 이게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서 점점 쌓이면서 뭐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막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다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요청사항이 뭐냐면, 요거 좀 은행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거 없냐, 이 정도입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모든 자금을 다 목표로 세워서 뭔가 막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 자금들을 그냥 갖고 있기는 아쉽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자금도 사실은 사실 웬만한 상품들은 다 비상자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의 기대 수익을 좀 올려주면서 안정적으로 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더. 왜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금리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대표님 한 3% 이상 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협업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분들이 오히려 더 요청이 많고. 네. 그래서 오늘 자료 준비한 것 중에서는 이분들 이제 40대 부부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출도 다 정리됐고 해서 지금 한 3억 8천 정도 네, 현금 자산이 있었고요. 그 중에 물론 다 예금, 적금 뭐 이렇게 좀 다 배분은 돼 있어요. 배분은 다 돼 있는데 뭐 차액통장도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인 건 유지만 하고. 그런데 이 3억 8천이라는 자금의 문제는 뭐냐? 기대 수익이 1에서 1.5%라는 거인 거죠. 네. 이 3천만 원일 때 1% 받는 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제 이게 3억 8천, 4억 정도 됐는데 기대 수익이 1.5%라는 건 사실은 되게 굉장히 낭비 같은 거예요. 낭비. 그렇죠. 예, 기대 수익률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펀드 중에서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중에서도 채권형 펀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잘못 가입하면 이게 낭패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장기 채권이 있어요. 국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장기 채권 펀드는 시중 금리가 변동하면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죠, 공유수 전문가님? 채권이요. 이제 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채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뭐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기간이 이제 한 뭐 1년, 뭐 2년 정도 되는 거는 사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치가 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큰 변동은 없는데 말씀하신 그 국채 이런 거, 뭐 10년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그 채권형 펀드임에도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유의를 그래서 채권형 하셔야죠. 펀드를 네.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 아무거나 하다가 낭패를 겪은 경우가 있죠. 왜냐면 목돈을 막 넣어놨는데 막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일단 단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 회사채에 막 쪼개서 넣어놓은 펀드들.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는데 다음 주에 갚을 친구, 이자가 싸지만 1년 있다 갚겠다고 하는 친구한테 누구한테 빌려줄 거냐 이거죠. 그럼 나는 이자가 싸도 다음 주에 갚을 놈한테만 빌려주겠다. 그런 거죠. 그게 단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100개 정도 쪼개서 채권 펀드를 채권을 사놓기 때문에 뭐 부도가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펀드도 한 1년에 한 2% 정도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쭉 나고 있고 그리고 펀드의 장점 항상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언제든지. 네. 판매, 채권 펀드 이틀이면 돈이 나옵니다. 네. 이틀 정도만 걸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추가해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예금 만기되면 또 이제 갈아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펀드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또 이 채권형 펀드만 가지고
다 넣기엔 좀 다소 아쉬운. 네. 일단 왜냐면 펀드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 모든 소비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뭐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 더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 펀드가 뭐냐면요. 그 공모주가 좀 섞여 있는 네. 공모주 하이힐드 지금 채권 혼합형 펀드인데 일단 아까 회사채가 한 70%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부에 그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식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기업 주식이 아니라 지금 공모하는 예, IPO 상장하는 이런 주식들을 사서 약간 좀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보다는 수익이 한 1년에 한 5% 이상 정도는 나와주는 예,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3억 8천에서 일부 자금을 50%를 뭐 단기 채권형 펀드, 50%를 이렇게 공모주 펀드에다가 채권형 펀드에다가 좀 넣어주면 기대 수익률이 한 1.5에서 4% 정도로 이제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오늘 그 말씀드리는 수익률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대 수익을 올려주고 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거는 이제 근거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 경험이나 지금 펀드 어떤 배분의 구조들 보면 그래서 자금의 운용을 좀 심플하게 하면서 우리가 저금리 상태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달래주는 예, 이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실제로도. 왜냐면 계속 상품을 바꿨었거든요. 계속 적금도 막 돌려서 가입을 하고 이제 왜냐면 자금이 쌓인 상태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뭔가 며칠 사이도 만약에 내가 이거 만기돼서 돈이 빠져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손해인 거죠.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가 좋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는 유리하다는 아는데 네네. 과연 이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네네. 혹시 또 걱정을 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 네네. 걱정을 할 텐데 네네. 이 부분을 잘 이해시키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펀드 하면 자꾸 이제 인식이 주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형 펀드의 구조 그리고 특히 아까 뭐 장기 단기에 대한 설명들도 최대한 쉽게 하면서 이해를 좀 하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일부는 현금성 자산도 있어야 되겠죠. 한 3분의 1 정도는 현금을 놔두고 3분의 2 정도에서 절반을 뭐 단기 채권, 그 다음에 뭐 채권 혼합형 펀드 이렇게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심플하면서 좀 다변화시켜주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은행 예금 위주로 네. 있는 거를 네. 이렇게 바꿔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채권형 펀드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채권형 펀드를 조금 이해해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현금 자산들을 운용하기에는 아주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월 적립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가입하는 주식형 펀드를 하셔도 됩니다. 월 적립은. 이 정식 펀드에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돈은 그렇게 하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정적인 형태로 운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단기 자금 운용 참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은행 예금은 너무 사실은 금리가 약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채권형 펀드 또 언제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채권형이 이제 주식형보다는 리스크가 뭐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나마 듣고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경문수 전문가는 단기 자금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하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인가요?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문찬현 전문가님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막 단기에는 그 고객 성향이 엄청 급하지 않으면은 막 투자나 이런 걸 막 하기를 적극 권장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뭐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만히 돈이 있는 걸 확실히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식형으로 뭔가를 많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아요.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가 회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채 같은 건 너무 이제 좋고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공모주를 직접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를 직접 하더라도 받으시는 수량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기간이어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그게 받는 것도 수익률로 다 녹아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구조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이해만 잘 되면은 적절히 활용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채권형 펀드 구조가 이 소비자분들이 금융교육이나 어떤 투자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식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재테크 판이 돼버린 건데 채권 상품을 이해하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하는 거죠.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들이.
특히 이제 이 공모주 이제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네, 맞아요. 맞아요. 워낙 핫한 기업들이 맞아요. IPO로 가면서 이제 관심도가 원래도 이제 지금 큰 그 회사도 기대가 많은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의 기관이 하는 이런 네네네. 공모주 채권 혼합형 네. 펀드 사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펀드도 그 하이힐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 B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플 B가 근데 되게 위험한 회사가 아니고 대한항공도 지금 트리플 B예요, 신용도가. 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주는 이 채권형 펀드에다가 공모주를 10% 배정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채권형 펀드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공모주의 어떤 수익률 효과도 같이 얻어가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 뭐 중기, 장기 이렇게 이런 자금들은 사실은 기존에 워낙 우리가 뭐 추천드리는 상품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상품들 좀 비교해서 또 최저 보정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 이렇게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또 리스크 있는 부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채권형 펀드를 추천드리는 것도 괜찮은 아주 좋은 방법 네네. 같습니다. 수익률이 특히 자금이 뭐 3억 정도 이상 큰 자금은 수익률 뭐 1, 2% 차이만 해도 네, 맞습니다. 상당히 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세금적인 부분은 뭐 또 펀드이기 때문에 네, 펀드 채권형 펀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 주식형 소득세가 펀드. 나긴 네. 주식형 펀드야 비과세긴 하지만 네. 예.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놓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큰 단기 자금이나 연금 자산들이 또 크잖아요. 자금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일단 문제가 은행이 예금 자금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5천씩 쪼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펀드는 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어떤 기관 리스크는 없습니다. 뭔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해가지고 자기네가 도산해가지고 뭔가 빚을 갚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어떤 개인의 완전히 온전한 순수한 그 계좌로 딱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연금 자금들을 좀 많이 운용하는 분들은 자산을 전체를 펀드화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기업 임직원 전문 컨설팅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상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 단기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덜 쓰려고 그러면 금리가 작더라도 안전한 예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드리는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우리가 이런 솔루션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본 셰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전문가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